안녕하세요. 책 소개하는 부동산 소장입니다. 저는 장사하시는 분들의 이야기가 담긴 책들을 자주 읽곤 하는데요. 저희 부동산을 찾아주신 손님들의 고충을 조금이라도 이해해 보고자 읽기 시작했는데 저 역시 자영업자이다 보니 많은 부분에서 공감이 되더라고요. 뿐만 아니라 다양한 업종의 가게들을 운영해 보는 게 저의 궁극적인 목표인데 독서하는 중간중간 아이디어들이 떠올라 사업 노트를 만들어 정리해 놓고 있어요. 아주 사소한 소스도 일단 적어놓고 보는 거죠. 장사 경험이 있던 없던 상관없이 관련 서적들은 최대한 많이 접해 보시길 강력 추천드리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서로는 여기서 끝내고 제가 최근에 읽었던 책을 가장 먼저 소개드려 볼까 하는데요. 책 제목은 초라하게 창업해서 잘 살고 있습니다입니다. 유튜브에서 우연찮게 소개하는 영상을 보고 제목이 마음에 들어 바로 샀던 책인데요. 어떤 내용인지는 당연히 몰랐고 제목 하나만 보고 충동 구매하듯이 샀어요. 이 책은 앉은 자리에서 두세 시간 정도 투자하면 완독할 수 있는 책인데요. 노트를 옆에 두고 각 잡고 읽어야 하는 책이 아니라 시간 날 때 틈틈이 읽어도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이 무엇인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책입니다. 저도 일하는 중간중간 10분씩 투자해서 일주일 정도 걸렸던 것 같네요. 이 책이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은 과연 무엇일까요? 메시지는 심플합니다. 무리해서 돈 끌어와 장사할 생각하지 말고 가지고 있는 것들로 가볍게 시작해라입니다. 구체적으로 설명드려 볼게요. 평소 잘 쓰지 않는 자동차가 있습니다. 내가 안 쓰는 시간에 다른 사람에게 약간의 돈을 받고 빌려줍니다. 받은 돈으로 내 주유비를 충당합니다. 다른 예시도 들어볼까요? 집을 구하는 김에 장사와 주거가 동시에 가능한 곳으로 얻습니다. 가게로 쓸 공간은 동네 사랑방처럼 사람들이 쉽게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편한 분위기로 꾸며둡니다. 안 쓰는 물건이나 옷가지 그리고 쓰고 남은 식재료 등을 가게에 진열해둡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그냥 문만 열어둡니다. 가게처럼 보이긴 하니 뭐 하는 곳인지 궁금한 동네 주민들이 들어올 겁니다. 이것저것 물어보다가 그냥 나가기 미안해지니 주위를 스캔하고 물건 하나를 사겠죠. 작게라도 어쨌든 수익이 발생되었고 이 돈으로 집 월세를 충당합니다. 동네 주민들과 친해지고 반복 구매로 이어지면 월세보다 더 많은 수익을 얻을 수도 있을 겁니다. 이런 흐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살짝 엉뚱해 보이지만 이 책의 저자가 실제로 처음 장사를 이렇게 시작했다고 하네요. 책에서는 이런 과정을 생활의 자본화, 자산의 자본화라는 개념으로 정의하고 있는데요. 거창하게 시작 안 해도 된다. 시작이 중요하다는 거죠. 사업이나 창업을 하고 싶지만 돈이 없어 망설인다면 이 책을 읽고 내가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것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전환시켜 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이렇게 해서 돈이 벌어질까? 라는 의문이 생기지 않으세요? 사실 이 책에서 이야기하는 돈 버는 방법으로는 큰 부자가 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오픈하자마자 핫플레이스가 되고 2호점, 3호점 내는 그런 큰 꿈을 꾸는 분들에게는 맞지 않는 책이라고 생각되는데요. 운이 좋다면 저자처럼 컨설팅 사업가 형태로 갈 수도 있겠지만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봅니다. 이런 방법으로도 돈을 벌 수 있구나 정도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엔잡러 시대인 만큼 직장 월급 외에 부업, 부캐로 작게라도 부수익을 얻고 싶거나 본격적으로 장사를 하기 전에 미리 감각을 익히고자 할 때 미래의 단골 손님을 만들어두고 싶을 때 도움받을 수 있는 책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스텝 5까지는 초라한 창업에 대한 정의, 어떻게 하는 건지에 대한 방법에 맞춰져 있다면 스텝 6은 실제 초라하게 창업을 한 사례자의 이야기를 담고 있어요. 그리고 지인과의 사담으로 마무리하고 있어요. 초라한 창업에는 필수로 갖추고 있어야 될 조건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소통 능력입니다. 지출을 최소화하는 것도 초라한 창업의 중요한 운영 방식이고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과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해야 하는데요. 나의 노동력과 자산을 지인들에게 팔기도 하고요. 반대로 지인들의 노동력과 자산을 무료 또는 적은 금액으로 사야 할 때도 있으므로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내가 가게 문을 열었는데 지인들이 놀러 왔어요. 수다를 떨고 있는 와중에 간간히 손님들이 들어옵니다. 자주 놀러오는 지인들이라면 나를 대신해서 손님 응대까지도 하겠죠. 손님 응대가 자연스러워질 때쯤이 되면 나는 그 지인에게 몇 시간만 가게를 봐달라 부탁하고 다른 수익화를 위해 밖으로 갈 수 있을 겁니다. 지인들에게 얼마 정도의 돈을 받고 공간을 제공해 줄 수도 있고요. 지인들의 작품을 일정의 수수료만 받고 손님들에게 팔 수도 있을 겁니다. 때문에 이 책의 저자뿐만 아니라 큰 비중으로 소개되고 있는 챕터 6의 초라한 카페 사장 역시도 온, 오프라인 모두 뛰어난 네트워킹 능력으로 가게를 꾸려나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반면 이 책에 대한 아쉬운 점도 있었는데요. 초라한 방법으로 운영하고 있는 가게들의 소개가 다양하지 않고 구체적이지 않다는 점이에요.
저자가 운영하고 운영했던 리사이클샵과 바, 그리고 챕터 6에서 소개되고 있는 초라한 카페 정도만 소개되고 있어요. 이마저도 어떻게 시작하게 되었냐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서 운영 방식에 관한 명쾌한 답은 얻기가 힘들었습니다. 저자에 대한 정보가 너무 부족하다는 점도 있었습니다. 책을 읽다 보면 저자가 SNS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저는 못 찾겠더라고요. 현재까지도 계속 관련 사업을 하고 있는지, 사업화가 가능한 방법인지, 지속적일 수 있는지 등을 확인해 보고 싶었는데 말이죠. 하지만 제가 한 번쯤은 읽어봐도 좋겠다 싶었던 것은 이 책을 읽으면서 나의 능력을 이용해 작은 돈이라도 벌 수 있는 방법을 책 읽는 중간중간 생각하게 된다는 것이죠. 당근 앱을 이용해서 부수익을 얻는 분들이 많죠. 화분 잘 키우는 사람은 도매시장에서 모종 하나를 저렴하게 산 후 키우고 여러 개로 화분을 다시 만들어 되파는 사람들도 있고요. 뜨개질을 할 수 있다면 귀여운 수세미를 만들어 팔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처럼 소소한 부수익에 그치지 않고 좀 더 큰 사업으로 확장시킬 수 있는 아이디어도 분명 있을 텐데요. 이 책의 저자처럼 적은 돈으로 시작해서 사업가가 될 수 있는 방법 말이죠. 이 부분에 대해선 각자 깊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신박한 사업으로 대박날 수 있는 좋은 아이디어 챙겨가시길 바라며 오늘 리뷰는 여기까지 할게요.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요. 다음 시간에 또 봐요.